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는데 오늘은 파트 7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인터넷 강의를 하는 분들과 오프라인 강의를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적용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 3가지와 온라인 강의를 했을 때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공부할 내용 2가지를 합쳐서 총 5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트로 보고 오시죠. 토익 점수를 올리는데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RC죠. RC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파트 7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트 7을 정말 공부를 잘해야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뭔가 파트 7을 더 잘하면 잘할수록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점수가 잘 나오시는 분들이나 점수가 좀 상위권이시지만 파트 7을 잘 못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파트 7을 처음부터 공부하시면서 정말 해야 될 게 많은데 시작부터 파트 7을 잘 공부하시면 높은 점수로 갈 수 있는데 더 빠르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한번 잘 보시고 스스로의 공부 방법과 한번 접목시켜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방법은 총 5가지고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꼭 하시면 좋은 방법 3가지와 온라인 강의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방법 2가지를 합쳐서 총 5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요, 문제 푸는 과정을 정말 충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정말 잘하고 영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읽어 나가시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영어를 잘 못했던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이게 어떻게 이런 답이 나오고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답을 유추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제대로 더 읽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지만 보고 했을 때에는 이 부분만 읽고 이렇게 선택지를 해야 돼 라고 하면은 너무 간단하겠지만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그런 과정에 대한 공부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읽고 어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선택지를 찍었는지 이거를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단순히 답지처럼 이런 내용을 읽고 이런 보기를 선택해야 돼 라기보다는 지문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런 보기를 도출할 수 있는지 그런 과정을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읽기 능력이지 단순히 이 지문을 읽고 이런 보기를 선택해서 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과보다는 더 과정에 충실하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실 때에는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읽고 어떤 보기를 찾았고 어떤 내용을 더 봐야 되는지, 또는 이런 내용에서는 이런 보기로 바꿀 수가 있고 다른 표현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문장 바꾸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답만 보고 찍는 게 아니라 문장을 어떻게 찍고 어떤 보기를 찍는지 그런 선생님들만의 노하우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강의를 듣는 거지 단순히 어떤 영어적 지식만 배운다고 했을 때에는 강의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보고 많이 공부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많이 보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온라인,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그런 선생님의 노하우를 배우는 강의, 단순히 답만 찍는 게 아니라 결과보다는 과정에 충실하게 강의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2번째는요, 책의 필기하기입니다. 책의 필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은근히 주변에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어 본문에다가 바로 밑줄 치고 단어를 쓰고 또는 비슷한 단어를 쓰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 책을 다시 볼 거면은 절대로 그 본문에는 표시를 하지 마세요. 제가 첫 번째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떠한 지문 내용을 읽고 그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내 생각을 통해서 보기를 선택하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 만약에 책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그 표시대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전체를 다 읽고 문제를 푸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 표시가 하나하나 되어 있을 때마다 그 표시를 눈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다시 볼 책이라면은 절대 책에다 표시하지 말고요. 단어 같은 거는 문제를 풀 때 읽는 지문이 아닌 부분에 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집이면 더 중요하겠지만 다시 반복할 책이라면은 절대 책에다 표시를 하지 마세요. 문제를 새로 풀게 됐을 때 그 새로 푼 문제를 어떤 표시가 있다면은 그 부분부터 눈이 가는 게 보통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책에다 표시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책은 그 상태로 놔두고 내가 읽는 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셨던 부분은 노트나 아니면 빈 공간에 필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정말 중요한
복습입니다. 복습의 중요성을 많이들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행하지는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복습은 정말 중요하고요. 복습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을 읽어서 이러한 지문이 나왔는지, 이러한 보기가 나왔을 때에는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복습은 수업이 끝나고 바로 그날 하시면 정말 좋고요. 배운 내용을 바로 복습을 했을 때 뭐 기억이 나서 복습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하는데,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복습을 했을 때 더 엄청난 큰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토익을 끝내고 싶으신 분들은 꼭 그날 했던 거는 그날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가 공통적으로 파트 7을 강의로 공부하실 때 필요한 내용이었다면은 지금부터는 인터넷 강의를 하실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인터넷 강의를 들으실 때에는 꼭 하셔야 될 거 2가지가 있고요. 2가지를 한번 생각 들어보시고 진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크게 제가 효과를 봤던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해보시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습하기입니다. 인터넷 강의를 하실 때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해야 될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작아요. 하지만 인터넷 강의는 우리가 강의를 10개, 20개 이상 들을 수도 있고 배속 재생을 통해서 빠르게 강의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실제 오프라인 강의보다는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장점이 뭐냐면은 하루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양을 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오늘 10강을 공부하든 5강을 공부하든 내 스스로 정할 수가 있고 그에 대한 예습까지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정해진 강의를 듣는 거기 때문에 진도가 어쩔 수 없이 정해진 내용으로밖에 못 나가요.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 10강을 듣든 20강을 듣든 5강을 듣든 예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복습을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예습도 정말 중요합니다. 파트 5나 파트 6에서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문법이나 어휘 같은 내용은 예습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공부할 양이 너무 방대해지니까 그런 거는 강의로 해서 채우라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파트 7은 그냥 읽고 문제를 푸는 강의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습이 가능합니다.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특히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는 내가 오늘 공부해야 될 양을 정해놓고 그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예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문제를 푸실 때 내가 이러한 걸 보고 답을 찍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지를 골랐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은 생각보다 지문의 양이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강을 하시든 5강을 하시든 그 양은 중요하지 않지만 문제를 예습을 한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시고 그걸 또 복습을 하신다면은 정말로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습을 할 때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통해서 공부를 했었고, 강의를 들을 때에는 선생님의 논리와 내 논리를 비교해보면서 그런 갭을 약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습을 할 때에는 선생님의 논리를 따라가는 거죠. 내가 잘했던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내가 잘못했던 부분을 선생님의 부분과 맞춰가면서 그러한 논리의 갭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습, 강의, 복습 이 3가지를 동시에 하셔가지고 엄청난 시너지를 받아보세요. 생각보다 예습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예습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강의로 듣고 복습을 했을 때 그 시너지는 정말로 엄청 크니까, 그리고 기억이 엄청 잘 나요. 꼭 여러분이 파트 7을 잘 못하신다 하시면은 그런 강의가 있을 때 꼭 예습을 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거는 진짜 많이 안 하실 거예요. 휴대폰을 끄세요. 인터넷 강의를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게, 인터넷 강의를 들으실 때 정말 많이들 휴대폰을 안 끄시죠. 인터넷 강의는 정말 좋은 학습 도구이지만 정말 독이 있는 학습 도구입니다. 너무 자유로워요. 선생님이 내가 뭘 하는지 모르죠. 그냥 선생님은 강의만 하실 뿐이죠. 그거를 받아들이는 건 내 몫인데 선생님이 안 보시니까, 선생님이 뭐라 안 하니까 그냥 나는 휴대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오늘 영상에서는 항상 중요했던 게 과정이라고 했어요.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해설지만 보고 공부를 하는 것과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건 정말 달라요. 해설지에서는 이러한 단서를 통해서 이러한 답을 추출해낼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제시를 해줄 뿐이죠. 하지만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는 그러한 단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해서 이러한 보기를 해야 되고, 또 이러한 보기가 나왔을 때에는 다른 보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손이 정말 바빠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답지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노하우나 그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강의를 들으실 때에는, 특히 인강을 들으실 때에는 아마 보통 다 배속 재생을 하실 거예요. 평소에 어떠한 대화를 하는 것보다 더 빠른 상태에서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정말로 손이 쉴 틈이 없어야 돼요. 선생님이 어떤 문장을 읽으실 때에는 같이 읽으면서 그 흐름을 맞춰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휴대폰 할 시간이 더더욱 없는 거죠. 자유도가 있는 만큼 휴대폰을 하시면 더 안 됩니다. 파트 7 공부하실 때, 특히 인강을 하신다면은 무조건 휴대폰을 끄세요.
오늘은 인터넷 강의 또는 오프라인 강의를 이용해서 파트 7을 공부하실 때 꼭 하셔야 될 거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제 의견에 공감이 가실 것도 있겠지만 안 가실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선별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자신의 궁금한 것과 맞춰서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해드린 방법은 전부 다 제가 했던 방법이고요. 제가 정말 혜택을 많이 봤던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7이 안 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저처럼 뭔가 토익을 빠른 시간에 끝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을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성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는 주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